한적한 시골 언덕을 거니는 두 남자. 이른 봄마중과 함께 오늘의 약초를 찾아 나선 길이다. 날씨가 따뜻하네요. 그러게 이대로 그냥 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날씨 포근하게 좋네 오늘. 그때 약초꾼이 보자기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다. 오늘 이놈이 잘 들어줘야 될 텐데. 아 선생님 근데 오늘은 뭐 가위로 뭐 하시려고요? 오늘은 이제 강변에 자생하는 나물 뜯어야 되니까 뭐 깽이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그걸 갖다 낫으로 벨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위로 이렇게 자르려고요. 아 그게 어떤 약초인가요? 그게 이제 물침개 나물이라고 하는 나물 겸 약초입니다. 사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겨울에 이 물이 얼으면은 그 얼음 속에 대가 갇혀가지고도 그게 초록색을 띠고 살아있거든요. 그만큼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한 식물이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물들, 그런 풀들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물가에 자생하는 식물 중엔 의외로 약용 가능한 것이 많다. 이맘때 흔히 볼 수 있는 갯버들도 그중 하나다. 과거엔 신경통이나 황달을 치료하는 약재 역할을 했다. 선생님 저기 뭐 있는데요? 여기에 키가 엄청 커진 묵은 싹들 달고 있네. 이게 이제 작년에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었던 묵은 대. 이제 이거는 수령이 꽤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오래됐겠는데. 엄청 오래 자랐겠네. 이 크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싹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피었다가 이제 겨울에 얼어버린 묵은 이파리. 그 이제 요게 새로 올라온 잎. 이거는 이제 소루쟁이 또는 소리쟁이 그렇게 부르는 식물인데 이거는 이제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요 시기에는 아직 독성이 여기까지 안 올라와도 조금 양이 적게 올라와 있고 데쳐서 하루 정도 이제 물에다가 우려내고 꼭 짜가지고 이제 그 뭐 들기름을 붓고 볶아 먹든가 또 간장이나 된장에 무쳐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무심코 지나치는 이름 모를 잡초도 약초꾼의 눈엔 특별한 존재. 멀리 가지 않아 금세 또 다른 약초를 발견했다. 자, 요게 이제 벼룩이 자리입니다. 벼룩 나물이 있고 벼룩이 자리가 있고 그런데 두 가지 다 이런 강가의 모래밭에서 자생을 해요. 요것도 이제 감기나 인후염의 약재로 활용도 하고 또 요 시기에 이렇게 싱싱하게 올라온 순을 따서 데쳐갖고 무쳐 먹거나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른 수풀과 자갈 틈 사이로 뜨문뜨문 올라오는 봄의 얼굴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찾는 물침개 나물이 나오기 시작하네. 여기는 엄청 크고 물가 한편에 물침개 나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야, 선생님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건 이제 아직까지는 대가 그렇게 많이 크게 자란 게 아니라서 나물로 뜯으려고 그러면 양은 얼마 되진 않겠어. 그래도 이제 이 시기에 싱싱한 나물을 먹어본다는 게 참 좋은 거지. 자, 이제 이것이 오늘 찾는 물침개 나물인데 이 줄기가 이렇게 물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마디마다 하얀 뿌리를 내려요. 이걸 자생하지 않는 곳에 가서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은 또
요 하얀 뿌리가 땅에다가 파고 들어가서 번식을 합니다. 그 오염된 물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걸 나물로 쓸 때는 상급수 그런 데 있는 거는 쓰면 나물로 쓰거나 약으로 쓰면 안 되고, 여기처럼 강물이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은 곳에 자생하는 그런 걸 뜯어서 이제 나물로 쓰거나 약으로 쓰면 돼요. 현삼과의 두해살이 풀로 계곡이나 하천과 같은 습지에 무리를 지어 자라는 물침개나물. 물상추 또는 물부르라 불리기도 하며 영하의 날씨도 버텨내는 강인한 생명력이 특징이다. 중약 사전이라든가 그런 데도 보면 이제 그 약초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 이제 약명은 수고매라고 하고, 성질은 약간 서늘하고, 또 맛은 쓰고, 몸에 열이 나는 거, 열이 나는 병.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은 막 몸에 열이 불덩이 같이 나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해열시키는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주된 치료가 감기 치료. 또 이제 기침, 감기가 걸려갖고 기침을 심하게 해서 목이 부어서 통증이 있을 때 인후염, 인후동통 그런 데도 이제 약으로 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성질이 좀 서늘한 약초다 보니까 몸이 차가운 사람은 뭐 어쩌다 한번 나물로 먹어보고 그래 해야지, 이걸 갖다가 오랫동안 길게 먹으면은 몸이 차가워져서 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 봄에 이제 신선한 나물 먹는다 생각하고 한 번 정도 먹고, 길게 먹을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이걸 많이 먹어주면 좋고. 요즘은 먹는 사람이 극히 드물지만 쌉싸름한 맛으로 식욕을 돋게 한다는 물침개나물.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요리를 준비했다. 그 첫 번째는 물침개나물 부침개다. 고소한 반죽이 나물의 쓴맛을 중화시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별미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나물 반찬. 팔팔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데쳐낸 뒤 물기를 꼭 짜고 시금치 나물과 비슷한 조리법으로 간장과 참기름, 통깨를 넣고 가볍게 양념하여 버무려낸다. 부드러운 식감에 쌉싸름한 맛이 돋보이는 물침개 나물이다. 옛날 어른들은 먹을 게 귀한 시절에, 보릿고개 시절에, 특히나 이제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려고 할 이 무렵에 식량이 부족하고 하니까 저런 걸 뜯어다가 이제 나물로 먹고, 또 나물로 먹다 보니까 어떤 병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초로도 이용이 되고 나물로도 이용이 됐는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워낙에 이제 먹거리들을 뭐 비닐하우스를 재배를 한다든가 그냥 밭에 심어갖고 노지 재배를 한다든가 그렇게 나물 겸 약초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재배를 하니까 굳이 저런 것까지 먹으려고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옛날 어른들은 저걸 갖다가 참 식량 귀하고 할 때는 고황식물로도 이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먹거리, 자연 먹거리죠. 겨우내 푸릇한 생기를 품은 물침개 나물. 미리 만나본 봄의 맛이다. 봄이 성큼 코앞으로 다가왔다 싶었는데 동장군이 시샘을 하나 봅니다. 오늘도 제법 쌀쌀한데요. 어쨌거나 지난 계절을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의미로 오늘은 조용하고 청정한 고장 산청을 찾았습니다.
경북 안동에 하회 마을이 있다면 경남 산청에는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남사 예담촌인데요. 워낙 역사가 깊은 데다가 옛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산청의 대표적인 명소로 꼽힙니다. 하회 마을에 비해서 아직 잘 모르시거나 여태 와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사 예담촌의 돌담길을 자박자박 걸으면서 겨울의 마지막 풍경을 고스란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고 쌀쌀하다 춥고 아이고 얼음이 아직 남아있네. 지리산을 벗삼아 자리한 고가마을이죠. 산청 남사 예담촌을 말하자면 제일 먼저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 현재는 약 40여 채의 한옥이 남아 그 명성을 꿋꿋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많은 선비를 배출해낸 학문의 고장이자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남 산청군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고 있는 예. 노창운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남사 예담촌이죠? 예, 네네. 남사 예담촌. 네. 이름이 좀 이렇게 좀 독특합니다. 여기가 마을 이름은 남사마을이고요. 네네. 예담촌은 옛담이 많아서 이제 예담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예담. 네네. 거기서 사이시옷을 빼고 예, 예. 예담. 그 집성촌이 한 성씨가 집성촌을 이루어서 대대로 이렇게 이어오는 건 봤는데 여긴 이렇게 성씨가 여러 성씨가 모여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그걸 집성촌이라고 하고 여러 성씨는 다성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성촌, 예. 진양하씨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진양하씨. 그다음에 성주이씨, 예, 그다음에 밀양박씨, 예, 전주채씨, 예, 연일정씨 예, 요 5개 성씨가 대표 성씨입니다. 그렇게 다성촌이 되다 보니까 예. 문화가 예.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고 집안별로도 또 약간씩 차이가 있고 예, 예, 예. 그래서 뭐 볼만한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마을입니다. 예, 예, 예.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면 같은 성씨니까 좀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뭐 잘 이어갈 수 있는데 다성촌이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좀 와해되기가 쉬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다성촌이 되면 물론 뭐 서로가 다툼이 있겠지만 네네. 남사예담촌만의 특징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여기에 우리 마을 전체들이 하는 우리 모임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다툼을 해소하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그다음에 성씨별로 또 이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예. 다툼보다도 경쟁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아. 그 학문적인 경쟁, 예, 예. 그다음에 문화의 그 경쟁 예. 이런 걸 통해서 다양화 속에서도 예. 차별화되고 더 발전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첫 번째로 찾아간 곳. 바로 남사 예담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이씨 고가인데요. 그 길목에는 이 담장길의 터줏대감이죠. 두 그루의 회화나무가 수문장처럼 듬직한 풍채를 자랑하며 맞이합니다.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 예. 예. 근데 이 나무가 네. 우리 마을에서는 부부 회화나무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상대방 나무한테 햇빛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틀어서 희생을 했다. 아. 그래서 이쪽에 이 나무는 저 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이쪽으로 틀었고 이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부부나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요 나무 아래를 지나가면 부부처럼 금슬이 좋은 아. 백년해로하는 부부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고요. 예. 그리고 요 나무 아래를 지나오면 이제 백년해로하는 이야기 만들어졌지만 이쪽 사이길로 오면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만들어졌어요. 과거엔 집안을 번성케 하고 큰 학자나 인물을 키워내는 나무로 하여 몹시 귀한 대접을 받았던 회화나무. 그 다정한 풍경을 지나 드디어 이씨 고가에 들어섰습니다. 예, 이 집은 그 성주이씨 집안인데요. 예.
태조 이성계의 세 번째 딸 경순 공주하고 결혼한 예. 이제라는 분의 손자가 예. 여기에 이사를 내려옵니다. 예. 이사 내려온 이유는 단종 포기 사건에 관계가 되면서 피난을 내려오시게 돼요. 그래서 560년 전에 이사를 내려왔다가 310년 전에 지금과 똑같은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은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500평 대지에 이렇게 이쁘장하게 경상남도 서부 경남의 대표적인 양반 가옥, 예. 사대부 가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둥을 만져봐도 그 나이테를 만져보시면 나이를 짐작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한옥이 남사예담촌에서 가장 오래됐고 잘 보존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기존의 형태를 많이 변경하지 않았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 밖에서 우리가 부부 회화나무 봤잖아요. 근데 네. 여기 되게 그 아주 고목인데 큰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저 중간에 구멍이 하나 있네요. 아, 예. 이 안에 있는 회화나무는 450년 정도 됐고요. 예. 그리고 이 구멍을 마을 분들은 삼신 할머니 배꼽이라고 불러요. 아, 배꼽처럼 예, 생겼네. 예. 나무는 삼신 할머니 나무. 예. 왜 그렇게 부르냐면 저 배꼽에다가 여자분들이 예. 손을 넣고 기도를 하면 잉태를 한다고 해서요. 안채를 중심으로 사랑채와 익낭채, 곡간채가 미음자 형식으로 배치된 전형적인 양반 가옥. 거기다가 마당 정중앙에 우뚝 솟은 굴뚝이 그 위엄을 한층 더해주는데요. 고택을 에워싸고 있는 옛 담장도 남사마을의 상징이자 자랑입니다. 이게 이제 담쟁이가 한 100년 이상이 된 담이고요. 100년. 예, 예. 그래서 야. 이게 한 30m 가까이가 이 한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담장이 네. 생각보다 좀 높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성된 이유가. 여기가 유교 마을이다 보니까 말을 타고 남자들이 지나가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갈 때도 옆집에 여자들이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이 동네 막상 살아보니까 이 계절이 바뀔 때 계절풍이 많이 불어요. 바람을 굉장히 잘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그 집의 권위 같은 걸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좀 권위 끌려 있거나 부자였던 집은 담장이 좀 높고요. 그 높낮이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자재들은 대부분 이 주변에서 나는 강에서 나는 강돌하고 산에서 나는 황토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담을 지었는데 아래쪽은 돌을 많이 쌓고요. 위에는 흙이 많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 세월의 정취가 느껴지시나요? 멋스러운 담장길을 따라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최씨 고가. 넓고 화려한 규모를 갖춘 이 고택에도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감이 모르셨네요. 예, 여기가 최씨 고가지요? 네, 예, 전주 최씨 고가입니다. 아, 예. 근데 여기 집이 있습니다. 근데 집 뒤에 들어가는 문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막 그런데요. 이 뒤에도 집이 또 있습니까? 네, 이 앞쪽에가 사랑채고요. 예. 대문을 들어오면 사랑채가 있고 예.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큰 문은 중문이라고 부르고요. 중문. 예. 그거는 큰 행사나 예. 농사 짓는 일이 있을 때 거기 문을 열고 활동을 하지만 예. 평상시는 예. 요 샘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락거리게 돼 있고요. 아, 주로 이 샘문을 사용하니까 예. 샘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 안쪽에 기역자로 생긴 예. 차면담 또는 내외담이라는 담이 하나 있어요. 그 담이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중문을 삐그덕하고 열면 예. 안쪽에 계시는 부녀자들이 예. 옷 매무새를 고칠 수 있는 그 여유를 주는 겁니다. 아. 시간제 그 짧은 예. 시간을 이야. 줘가지고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야, 정말 지혜다, 지혜. 예, 저는 게 우리 그 예. 한옥의 멋이죠. 1920년대에 지어진 한옥으로 사대부 집안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최씨 고가. 이씨 고가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오랜 세월 남사 예담촌을 지키고 있다지요. 그런데 문을 두 개나 갖춘 사랑채와 달리 애초부터 문을 만들지 않은 곳도 있답니다.
자, 이 왼쪽에 보이는 여기가 예. 예전에는 뒷간, 뒷간. 요즘은 화장실 이야기하는 그런 곳입니다. 화장실이 근데 좀 높게 있네요. 문도 없어요, 문도. 아, 네. 관찰력이 여시네요. 네. 조선시대의 그 임원경제지라는 그 책을 보면 네. 이렇게 높게 해서 음. 위에서 변을 보면 밑에서 받아서 그 위에 낙엽이나 이런 걸 덮어가지고 예. 첫 번째는 냄새를 적게 나게 하고 예. 벌레도 적게 나게 하고 두 번째는 그걸 숙성을 시켜가지고 예. 요즘 같으면 비료인데요. 예. 옛날에는 퇴비를 TV.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예. 문을 안 달은 이유는요. 보통 우리가 문이 있으면 사람이 가까이 가서 노크를 하죠. 예. 그러면 서로가 변 냄새를 맡아야 돼요. 아. 근데 이제 문을 달지 않음으로 해서 여기 코너에서 이게 돌기 전에 하고 헛기침을 하면 안에서 답변을 하죠. 힘을 주고 있다가 하고 답변을 하면 절대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답변이 없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가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남사 예담촌의 또 다른 특징은 고택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살아있는 역사 노거수입니다. 뒤에 이 감나무죠. 네. 자, 제가 본 감나무 중에서 제일 고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뭔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여기는 진양하시 집안의 뒷뜰에 심겨진 감나무인데요. 예. 세종, 문종 2대에 걸쳐서 영의정을 한 하연이라는 분이 여기서 태어나요. 예. 그분이 어릴 때 어머님한테 홍시를 선물하기 위해서 요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우리 산청에 곡감 축제가 있는데 네. 축제를 하기 전에 예. 이 나무 앞에서 제례를 지내고 예. 그 축제를 시작을 합니다. 왜요? 이 나무 덕분에 산청 꽃감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성면에는 이 나무 때문에 단성감이라는 감과 예. 호종시라는 감 두 개가 예. 이름을 갖게 됩니다. 원조 시존의 얘기가. 그래서 시조라고 보면 됩니다. 예.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꽃봉오리를 봉긋하게 맺은 매화나무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름하여 오매불망이라 불린답니다. 산청산매라고 할 만큼 산청에는 그 매화가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남사 예담촌에도 오매불망이라고 불리는 매화나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남사회담촌에는 예. 그 5집안이 유명한데 예. 그 집안별로 매화나무 한 그루씩 있어요. 예. 그래서 그 5집안의 매화나무 5개를 묶어서 예. 오매, 아, 5매화를 한번 쳐다보고 나면 예. 잊지 못하고 예. 다시 찾아와서 구경을 한다 예. 해서 오매불망이라고 합니다. 예. 개화를 몇 월 달에 하는 거죠? 개화가 지금 제가 볼 때는 3월 초에 오시면 예. 이 원정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사 예담촌에서는 고택 위주로 한번 쑥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이순신 장군께서 백의종군을 할 때 하룻밤 머물렀다는 이사제를 비롯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면후 곽종석 선생을 기리는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사 예담촌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그 예의와 우리가 풍속을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니까 예의를 좀 지켜주시면서 구경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구경할 때 뭔가 배워서 가는 온고지신의 그런 배움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옛 마을에도 봄은 오려나 봅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 남사 예담촌의 따스한 풍경에 참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와! 셰프님. 스님 오늘은 겨울 음식이네요. 겨울에 이제 끝자락에 와 있잖아. 이미 입춘이 지나고 설도 지났고. 오늘 건우 씨가 굉장히 화사한 앞치마를 메고 지인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 지인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이 있구나. 스님 김장 많이 하셨는데 다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많이 있어요. 저온 창고에. 그래서 김치 메밀 전병부터 할 건데 이게 메밀가루예요. 저희가 체에다 내렸고요. 이게 찰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분을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간은 직간장으로. 이게 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죽간이 그냥 슴슴하게 짜지 않게끔 하면 돼요. 자, 우리 건우는 제가 어우 잘했어요. 더 묽어도 차르르 흐르고 대도 흐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느낌을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느낌을 잘 봐야 돼요. 우리 혈관 청소하는 게 이 메밀이잖아요. 건우 메밀 좋아해? 네, 저 메밀 좋아해요. 어떤 걸 좋아하지? 주로 어떤 음식으로? 전병. 아, 전병 좋아해? 전병 구울 줄 알겠네? 네. 정민쌤은 불 올리시면 제가 이 포고버섯을 곱게 채를 드릴 테니까 직간장하고 참기름에 묻혀서 살짝 덮어주시면 돼요. 고추 씨는 털어내고 각각 덮어줘야 돼. 빨간색 덮고 또 파란색하고. 전병은 사실 부침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 할 만한 것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일어나도록 기다려야 돼. 이렇게 이제 일어나잖아요. 뒤집으면 안 돼요. 뒤집지 마시고 이대로 떠내면 돼요. 김치는 이렇게 좀 썰어가지고 국물을 좀 짜놨어요. 이게 국물이 흥건하면 얘 안에 쌌을 때 질질 흘러서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원래 첫 판은 망한. 또 해보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실수한 것도 찍으면 좋죠. 굉장히 망해. 됐어. 나중에 아주 잘하게 될 때, 아,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아, 잘했네. 네, 쉽지 이제 쉬워요? 않더라고요. 김치의 아삭함하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막 땡초 넣어서 드시고 이러는데 정민쌤하고 하나씩 드셔볼래요? 그 두꺼워도 맛있어? 네. 네. 건우 씨가 옆에 있어서요, 스님. 망쳤어도 먹는 데는 지장 없어요. 네. 근데 얇기는 해야 되겠네요, 스님. 그죠? 네. 엉긴콩 김치국 들어봤어요 혹시? 아니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정민쌤, 아니요, 저도 처음이에요, 스님. 요때 사찰에서는 사실 요즘에야 먹을 거리가 많지만요. 저희 30년 전에는 출가해서 시래기하고 김치밖에 거의 없었어요. 두부도 직접 만들어 먹던 시절이니까 그때 두부는 만들기가 힘들죠. 막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건두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김치를 넣고 콩물이 김치에 엉기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두부국처럼 먹을 수 있는 거. 저희가 이렇게 생콩을 불려갖고 갈았어요. 저희가 물을 조금 지금 끓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넣어서 콩 갈은 것을 콩에 콩양에 4배 반 정도 물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간수거든요. 소금 가마니를 넣으면 이렇게 물처럼 나와요. 그거 굳힌 게 이게 간수거든요. 이거를 물로 희석시켜야 돼요. 농도가 중요해요, 간수는. 물 간수를 원액 있으면
그냥 넣으시면 어떤 것도 쓴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간수 자체가 쓰니까. 간을 이걸로 국물로 하는데 적을 때는 이제 소금 간을 조금 해야 돼요. 간장은 들어가지 않고 간수는 맑게. 거래야 끓을 때까지 저어줘야 돼. 네네. 앞뒤로만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물에다가 원으로 저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그게 그 끌어올리면서 옆으로 튀어나와요. 얘가요. 끓을잖아요. 김치에 이 두부처럼 몽글몽글 다 붙어요. 그래서 국물은 맑게 돼요. 그게 신기해요. 복령사 승가대 다닐 때 저희 학장 선생님 돌아가신 묘암 스님께서 이걸 굉장히 좋아하셨어. 대중이 이걸 다 먹으려면 제가 가마솥에 올라앉아야 돼요. 이렇게 큰 가마솥에다 이걸 끓이는데 이거 눌지 않게 해야 되니까. 대부분 이제 3학년 언주반에서 이 음식을 만드는데 저는 이제 졸업할 상반이거든요, 4학년. 그런데도 마이크에다 대고 대안이 어디 있나 내 방에 와라. 그래서 가면 시자가 이렇게 조금 끓여주는 것은 맛이 없대. 가마솥에다 크게 끓여야 맛있다고. 네 오늘 가마솥에 좀 올라가라. 최고 참이신데도 올라가서 이렇게 하셔야 할 수밖에 없죠. 어른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잘못 끓이면 국물도 탁하고 막 비지같이 잘못돼요. 그래서 물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포닌을 걷어주는 이유는 이 간수를 넣을 때 이 사포닌이 자꾸 가로막아서 국물이 맑은지 흐린지 그게 잘 가늠이 안 돼요. 스님 아까 이렇게 실 갔다가 실 왔지 이렇게 막 얘를 흔들리지 않았잖아. 힘 빼고 살 갔다가 살 와야지. 어렵네요. 어려워요. 끓으려고 하지 움직이지. 이 가에 끓잖아요. 제일 먼저 넣는 것은 간수. 군데군데 간수를 이렇게 놓고요. 김치를 이제 지금부터 젖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달라붙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국물을 구석구덕 김치 국물을 얘가 이제 거의 간을 맞춰주거든요. 조금 뿌려서 간을 이럴 때 맹물을 부어줘야 돼요. 간수, 맹물, 김치 국물 골고루 막죠? 전체적으로 어때요? 국물이 막죠? 약간 위에서 봤을 때는 비지찌개 같은데. 네. 오, 진짜 맑다. 그죠? 네. 텁텁할 줄 알았는데 아니 전혀 아니네요. 비지가 아니에요. 얘는 두부국에 가까워요. 간은 살짝 싱거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싱거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에요? 이 김치에 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물 간은 연하게.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이제 간을 확실히 알지. 감사합니다. 두부 김치지. 정민 쌤도 먹어볼래요? 자기도 안 먹어봤다 그랬죠?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네, 아까 싱거운 게 아니었어요. 간 더하면 큰일 날 뻔했지. 건우 어때? 김치하고 같이 네, 먹으니까. 간이 딱 맞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기콩 김치국은 그냥 시원하게, 물론 두부에 김치 넣고 끓여 먹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새로운 거니까. 네. 냉이는 봄의 전령사예요. 냉이를 튀겨서 강정을 할 거예요. 혜나 씨가 이거 뭐 쓸 수 있나? 너 질문하라고 그랬잖아. 냉이 뭐요? 선생님 냉이가 어디에 좋아요? 선생님 냉이로 해먹는 음식이 많군요. 뭐 냉이는 어디에 좋아요? 냉이는 이게 간에 좋은 식품인데 눈에 굉장히 시력을 환하게 해주는 얘 하나의 맹점이 이 냉이 밑에 있는 갓 부분을 깨끗이 손질해야 돼. 거기에 이제 불순물이 많아서 이렇게 모래 씹히는 것 같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잔뿌리
잔뿌리를 잘 정리해서 먹어야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요. 얘가 한번 풀국에 들어가는 한 입이에요. 이렇게 다 소분을 해놔야 돼. 그래야 튀기기가 좋아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뿌리하고 같이 튀겨야 향이 더 좋아요. 이 냉이 강정을 해 먹으면 아 봄에 왔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현아 씨 먹어봤어요? 아니요, 저 이거 튀겨 먹는다는 것도 처음 해봤어요. 만드신 거예요, 스님? 그렇죠. 원래 있던 건가요? 아, 스님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개발했죠. 냉이를 맨날 무쳐만 먹고 된장 끓여 먹고 냉이밥에 먹고 전 부쳐 먹고 이러니까 식상하잖아요. 해먹는 게. 그때 애들이 냉이를 이렇게 묻혀서 보면 잘 안 먹는데요. 제가 이거 강정해줬더니 정말 잘 먹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이건 약간 외국인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밀가루를 전분하고 해서 풀국을 만들어야 돼요. 간은 소금으로 하고. 전분을 좀 뿌려서 수분이 있는 것을 잡아줘야 돼요. 떠오르면 뒤집어. 떠오르면 뒤집어주면 돼요. 고추장하고 청하고 매실청하고 간장하고 맛있다. 한 번 더 튀겨야 돼요. 두 번 튀겨야 돼요. 근데 모양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쟤를 이제 가위질해 가지고 한 입거리로 자르면 돼요. 안 뜨겁나요, 스님? 뜨거워도 그냥 이 정도는 뭐 방금 건진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양념에 굴려줘야 되는데 양념이 빠르게. 양념을 왜 다 안 묻히고 이렇게 조금만 묻히는 거예요? 바삭하라고요. 뜨거울 수 있어요. 맛있어요? 냉이 향 있어요? 씹으니까 확 올라와요, 냉이 향이. 그죠? 아유, 이 매화가 세상에 갖다 놓은 지 지금 5일 만에 금수암 교육관에 매화가 이렇게 활짝 폈어요. 우리도 올 한 해를 매화처럼 화사하게 삽시다. 특별히? 오늘 제가 스님 강의 7년 정도 했었는데 오늘 이거 굉장히 신기했어요, 스님. 정말 첫째 음식 다 온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뭘 많이 넣어서 가진 맛을 내서 먹는 음식보다 그 한 가지 주제 음식을 심플하지만 그걸 돋보이는 음식이 항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음식 맛을 아시는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음식에 대한 것은 모든 건 다 먹어도 좋다 이러는데 우리 몸에 반드시 부대끼는 요소가 있거든요. 제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고기 먹으면 몸에 나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 건강하고 좋아지려면 가장 지금 심각한 게 기후변화잖아요.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 동물들을 너무 많이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막 가진 음식을 해서 알리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저희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곁을 내줘야 돼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음식을 하는 분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맑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한 가지거든요.